저는 제 나이 32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을 많이 겪고 알 건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전 아직 세상사를 많이 겪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죠.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 밑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가 온전한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나 하면서 원망하기도 했고요. 솔직하게 그때는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가족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아빠만 있었으면 저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대학을 어떻게 겨우 졸업하고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죠. 열심히 일하다 같은 회사 동료를 통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회사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연애로 끝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 될 사람까지 오게 된 상태죠. 맞습니다. 저흰 결혼까지 약속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100%제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았죠. 그래, 네가 우리 찬이랑 같은 회사를 다닌다면서? 그럼 연봉도 얼추 비슷하게 받으면서 다니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찬이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회사에서도 주목받는 사원이잖니? 내가 너무 주책 맞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아들 두셨으면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죠.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그이가 워낙 잘난 사람이라 회사에만 가면 얼굴이 저절로 활짝 피게 되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튼 그래서 너희 집안 어른들 직업은 어떻게 되시니? 아무리 그래도 서로 알 건 미리 알고 만나야 하지 않겠니? 예, 그렇죠. 우선 아버진 어릴 때 어머니랑 이혼하셔서 따로 소식은 모르고요. 어머니는 작은 쇼핑몰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신다는 쇼핑몰? 그건 업종이 어떻게 되니? 내가 아는 그 건물에 쇼핑몰 그런 거 말하는 거니? 뭐 분점이나 이런 건 있으시고? 아니요. 따로 오프라인 매장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요. 온라인 쇼핑몰로 작게 운영하고 계세요. 왜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구매하잖아요. 온라인 사업한다는 인간들은 대출이나 빚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너희 집에도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뭐 원래 사업이라는 건 남자들이 하고 엄마들은 집에서 돈 관리나 하고 그러지 않니? 혼자서 다 하신다니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러셨구나.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세요. 작은 쇼핑몰 운영하시지만 회사에는 직원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분들 월급 밀리는 일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월급이 밀리지 않는 회사라면 믿을만 하지. 사실 내가 너 이혼했다는 말에 아버지 없이 어찌 자랐나 궁금해서 그냥 세세하게 물어본 거다.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예비 시모 되는 사람은 예비 신랑 몰래 저를 불러서 이런 세세한 호구 조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만나고 오면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뭔가 다정하고 세심하게 물어보는가 싶다가도 이혼했다는 말에 아버지 없이 어찌 자랐냐 이런 말을 하시니 괜히 좋은 기분이 들진 않았죠. 이런 걸로 눈치를 주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결혼 전에 미리 시댁과 친해지려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죠. 자기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예비 시모는 식사를 거하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거하게 먹고 후식을 준비할 겸 도와드릴까 싶어 주방으로 가니 대뜸 여자끼리 할 이야기도 많은데 나가서 차나 한 잔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순순히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갔지요. 따라 나갔다가 기분만 상하고 들어올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오래 만나고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떠니?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가정이랑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주변에 소문도 신경 쓰이고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비록 제가 이혼 가정에 자라온 가정 형편은 그이와 조금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이혼이 제 탓인 건 아니잖아요. 부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껏 별말 없으셨잖아요. 아이 그렇긴 하지만 내가 생각도 없이 너한테 이런 말 했겠니? 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많이 고민하고 하는 거다. 우리 애가 워낙 강경하니 너라도 좀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하세요. 그럼 그이에게 먼저 말을 하시고 제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다 말하는 예비 시모에게 저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라도 결혼 허락을 해달라 말했죠. 하지만 거기서 시어머니의 본성을 약간이나마 엿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어른이 이만큼 말했으면 정말 싫은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기어코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주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 이거지? 어머님, 이게 무슨 솔직한 말로 어른들 반대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니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저희 집안 호구조사 하시면서 잘 지내왔잖아요. 그러니 일단 저희 대화로 풀어나가 봐요. 네? 그때는 네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거 몰라서 그랬고 네 말처럼 온전치도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애를 내가 뭘 믿고 우리 귀한 아들을 맡기겠어. 우리 아들 내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길러온 아들이다. 그런 애를 너처럼 부족한 애한테 보내려 하니 내 마음이 오죽하겠니? 말이 좀 심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이혼이 어떻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과거로 가서 이혼하지 말라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나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작 그런 걸로 트집 잡으시니 너무 답답하네요. 아우 이게 어딜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어른을 올려다보고 그래?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겠다. 난 너처럼 상스러운 집구석이랑 내 아들 결혼 절대 반대하니까 네가 알아서 내 아들한테 결혼 못한다고 말해라. 이 결혼을 물러. 이날 들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은 저를 넘어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엄마까지 깎아내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맞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이런 일로 크게 틀어지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욱하고 저질렀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비 신랑의 성격이 이런 예비 시어머니를 닮지 않았던 거예요. 점잖고 이성적인 성격의 예비 신랑은 예비 시아버지의 성격을 닮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의 일을 저는 예비 신랑에게 알려주기로 했죠. 자기, 어머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자기하고 결혼 물으라고 말이야. 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나랑 결혼 물으라고 했단 말이야? 이상하다.
당신 그렇게 간 날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네가 자기한테 한 말에 삐진 것 같다면서 걱정하셨거든. 진짜 어머님 너무하시네. 그날 나한테 그러더라. 아니, 우리 엄마가 이혼했으니 그 집이 얼마나 제대로 된 집이었겠냐고.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은 그런 집에 장가 못 보내겠대.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아, 설마 우리 엄마 그런 예의 없으신 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흉보고 그러시는 분 아니란 말이야.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말이 좀 심하다고 우리 집 보고 상스러운 집구석이랬어. 난 대화로 풀자고 충분히 이야기로 풀 수 있다고 설득했는데도 말이야. 그럼 내가 우리 엄마까지 욕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참아야 했단 말이니? 일단 당신 너무 흥분했어. 잠시만 진정해봐. 정말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어? 솔직하게 처음에는 나랑 잘 지내고 싶은가 보다 했어. 당신 몰래 회사 근처에서 나 불러내서 우리 집 호구 조사할 때도 나 아무런 생각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만 듣고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실 줄은 난 꿈에도 몰랐지. 엄마가 그래? 당신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니 결혼은 허락 못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다 빈말인 줄 알았어? 방금 전까지 말했잖아.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귀둠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너무 당신한테 찾아가고 그러지 말라 중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참아왔어? 연애 중에 그랬으면 잘도 믿었겠다. 그냥 자기 엄마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어? 나도 결혼 쉽게 결정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좋아서 결정한 거지.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았어. 일단 자기 진정하고 당분간은 엄마가 보자고 말해도 나가지 마. 알겠지? 내가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당장 엄마랑 얘기 좀 해볼 테니까. 평소 격한 적이 없던 저라 예비 신랑도 이런 제 태도에 놀란 모양이더군요. 전 우리 집안에 엄마까지 들먹이는 말을 들은 게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어요. 제가 비록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저희 엄만 제게 부족한 거 없이 해주시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까지 저로 인해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거든요. 다행히도 예비신랑은 이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집에서 본인이 해결해 보겠다 먼저 나서더군요. 그런 모습에 그래도 내가 남편감 하나는 잘 찾았구나 싶어 조그만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그날의 사건을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저를 찾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미리 예비 신랑에게는 예비 시어머니가 불러서 나간다고 했지만 당시 중요한 회의로 저와 함께 나서지는 못했죠. 그렇게 도착한 카페는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차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물폭탄 세례가 저에게 쏟아졌죠.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이었습니다. 너 감히 네가 내 아들한테 그날 그렇게 욕먹었다고 그것도 일을 부풀려서 말해? 어디 아주 모자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지 그러냐?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실 때도 저 최대한 말로 해결하자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저희 집안 욕하신 건 어머님이 분명히 선을 넘으신 거예요. 어머,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짓거리는구나. 그래, 네가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이니 내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내가 너 때문에 지난주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걸로 속이 안 풀려. 앞으로 우리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회사도 네가 옮기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니요. 저도 이제 어머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저희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지금도 잘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이에 끼어드신 건 바로 어머님이라고요. 이게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감히 시험이 될 사람을 앞에 두고 또박또박 말댔구야? 네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내가 이 결혼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예, 이제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 평생 안 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그이가 그랬습니다. 이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제게 약조까지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저희 사이에서 누가 빠지셔야 되는지.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면 예비 사돈이라는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파람나서 이혼한 거 아니냐? 네가 하는 짓이 딱 여우처럼 내 귀한 자식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는 게 말이다. 아주 모녀가 하는 짓이 똑 닮았구나. 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바로 맞받아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멱살을 잡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저를 내팽개쳤거든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바닥에 쓰러진 전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 제 행동을 보면서도 예비 시어머니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했죠. 그래도 제 외침에 주변이 웅성거리는 걸 봐서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많이 모인 것 같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야, 이 미친년이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딸을 때려? 어디 귀한 금쪽 같은 자식을 때려. 정신 나간 여편 내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어요. 제 구원투수이자 엄만 바로 이 주변 거래처를 들렸다가 잠시 목이 말라 카페에 들렸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이 주변 거래처 오실 때마다 저와 함께 차나 점심을 같이 하곤 했는데 마침 오늘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예비시모의 뺨따구를 갈겼고 예비시모의 얼굴을 본 엄마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네 년이 우리 집으로 모자라서 내 딸까지 건드려? 그래, 내 전남편이랑 붙어먹은 거로도 모자랐던 모양이지? 내가 그때 그냥 순순히 넘어갔다고 쉽게 본 모양인데 너 아주 죽었어 오늘. 이런 육실하려니? 넌 누군데 내 뺨을 때리고 난리야? 내가 저기 저 바닥에 앉아있는 년 예비시모 되는 사람이야. 시험이 될 사람을 아랫사람 교육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 어디서 보지도 못한 년이 와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야, 이거사, 왜? 너무 오래되니 이제 기억도 안 나나 보지? 그때도 아주 내 전 남편 옆에 딱 붙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며 여짓하더니 그때도 손버릇이 나빴지. 아주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더니 그 말이 딱이야. 저는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나쁜 길로 빠질 뻔했을 때에도 말로 저를 설득하시던 분이 이런 식으로 화까지 내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였죠. 그래, 그때도 남자 관계 아주 복잡해 보이더니 하도 남자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 야, 인생 그렇게 해프게 살면 좋냐 이년아? 그리고 시험이 될 사람이라고 감히 남의 귀한 집 자식한테 손을 대? 네가 예비시모 될 사람이면 다야 이년아? 아우, 이 아줌마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무슨 네 첫 남편을 꼬드겼다 그래?
어? 이거 알고 보면 모녀가 아주 쌍으로 사기꾼 아니야? 나 지금 내 남편 연애로 만났고 연애로 결혼한 사람이다. 뭔 네 첫 남편을 꼬드겼다고 그래. 너 누구랑 착각하는 거 아니니? 제가 당한 상황도 기겁할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나도 놀랐죠.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엄마가 왜 아빠랑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으니 말이에요. 당시에 제가 사춘기에 엇나갈 뻔했던 그런 시기여서 엄마는 그 이유를 더 숨겼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왜 엄마가 이혼하게 되었는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보다 엄마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어머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다 들었는데 혹시 그분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에 엄마와 예비 시모 모두 움찔하며 행동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 쌍둥이 동생 있다고 제게 그러셨잖아요. 그때 동생 사진도 보여주셨으면서 그 사진 지금 없으세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제 말에 자기 동생 사진을 꺼내서 엄마에게 보여주셨죠. 그때도 놀랐지만 예비 시모의 동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예비 시모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어를 타고 있다가 표정을 가다듬고 예비 시모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하시려 했죠. 전 그런 엄마를 제지하면서 예비 시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보니 어머님, 저한테 그러셨던 거 왜 저한테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그거 어머님 동생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둘인 집에서 자라셨어도 도덕은 제대로 배우질 못하셨나 봐요. 동생이라는 분이 제 아빠였던 사람과 불륜 사이였다니. 제 말에 예비 시모는 끝까지 자기 동생은 그럴 일이 없다며 반박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나랑 닮은 쌍둥이니 당연히 나랑 비슷한 성격일 게 아니냐. 우리 집안은 그런 쌍스럽고 무식한 집안이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동생분 부르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누구 말이 맞는지 말이에요. 예?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당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불똥은 저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튀더군요. 저는 그런 상황이 더 어이가 없었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명예훼손 이야기는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사람 모두 내가 아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아니, 감히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집안을 모욕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내 가만 안 될 거야. 가만히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카페를 나가더군요. 자기가 호랑이도 아니고 개소리만 남기고 그대로 가버리니 저와 엄만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만 제게 괜찮냐 걱정하셨지만 전 괜찮다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바로 예비 신랑에게 갔죠. 그리고 오늘 있던 일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남편이 될 그이에게 말했어요. 당연히 제 남편 될 사람은 대노했죠. 당신 얼굴이 이게 뭐야? 옷차림은 또 어떻고? 누가 이랬어? 여기 팔에 상처는 병원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다쳤으면 회사로 다시 돌아올 게 아니라 조퇴라도 했어야지. 우리 엄마 만난다고 나간 사람이 설마. 그래, 나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 엄마야. 지금 내가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 오늘 회사에 오신 게 다 이러려고 오신 모양이더라. 당신한테 그간 있었던 일 말했다고. 당신이랑 자기 이간질 시켰다면서. 우리 엄마가 이혼한 것도 전부 우리 엄마가 꼬리 흔들면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야. 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랬다고? 내가 집에서 그렇게 잘 말했는데도 당신 앞으로 우리 엄마가 부르면 그냥 따라가지 마. 그리고 오늘처럼 찾아오면 문자 말고 일단 나 불러. 회의든 뭐든 뭐가 있더라도 다 제쳐두고 당신한테 갈 테니까. 오늘도 예비신랑은 정말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죠. 예비시모라는 폭탄을 만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남편 될 사람을 만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오늘 이 일까지 아무리 내 엄마라고 해도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아주 엄마랑 사생결단 낼 테니까 당신은 오늘 가서 휴가 신청하고 집에서 좀 쉬고 있어. 전 이날 그렇게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신청해 집에서 쉬었어요. 이후 예비신랑은 예비시부에게도 예비시모의 이러한 행동들을 알렸는지 시댁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예비시모란 사람은 저를 물고 넘어지면서 억울하다고 삼자대면이라도 하자 그랬대요. 자기가 예비시모, 즉 자기 여동생을 집에 부르겠다고 말이죠. 괜찮겠어? 우리 엄마가 자기랑 장모님 불러서 증거 내놓으라고 난리야 아주. 내 엄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혹시 우리 집에 올 수 있겠어? 가능하면 엄마 말대로 그 증거라는 것도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단단히 벼르고 계신 것 같거든. 자기가 우리한테 잘못해놓고 무슨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신데? 어이가 없어서. 일단 당신 말 잘 알아들었어. 나도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모이는 날짜나 말해줘. 고마워.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하려 했더니 당신 끌어들여서 내가 다 미안하네. 그럼 그때 보자. 예비신랑이 전해준 바로는 예비시모가 집에서 방방 뛰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누가 내 동생이 불륜녀래. 넌 그걸 예비며느리가 말한다고 고지 콧대로 믿어? 내가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건 낱낱이 밝혀줄 테니 그 두 사람도 증거 가지고 오라 그래, 증거. 만약 내 말이 사실이면 두 사람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신랑도 중간에서 난감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모이는 날짜를 알려달라 그랬죠. 그날은 굉장히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예비신랑은 오늘 올 거라며 저와 엄마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아무튼 우리도 당사자임에 분명하고 예비시모란 사람이 증거를 가져오라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댔으니 말이에요. 예비시모의 부름으로 도착한 예비시모란 사람은 아주 끼리끼리란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더군요. 우리 엄마를 보고도 당당한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 행동을 보고는 대번에 전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꼬드긴 년이 확실하다는 눈빛을 하셨고요. 아, 그래서 나 여기 불러서 뭘 어쩌려고. 저기 있는 아줌마랑 얘는 뭔데? 당신이 우리 아빠랑 불륜녀 관계라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순순히 인정하시고 잘못을 비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너희가 무슨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랑 같이 사는 남자가 너희 아빠일 거라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지? 우리 남편 얼굴 본 적이라도 있니? 그 말과 동시에 그녀가 저와 엄마에게 보여준 사진의 남자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불륜녀라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계셨죠. 어때? 이래도 내가 불륜녀라는 말을 인정해야 할까? 너희도 지금 내가 보여준 우리 남편 모습 보니까 모르는 기색인데? 그 뻔뻔한 낯짝은 여전하구나. 그때도 그렇게 뻔뻔하게 전 남편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 남자가 아주 많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뭐? 당신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 말 책임질 수 있기나 한 거지요? 당연히 책임질 수 있지. 당신 그 낯짝과 비루먹을
내 전 남편이 당당히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도 내가 다 사진으로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 나랑 얘기했었지. 너는 불륜녀가 맞고 나한테 내 전 남편 넘기라고 당당하게 했던 그 얘기 말이야. 그리고 엄만 당시 녹음해 두었던 예비 시이모의 말을 그 자리 모두에게 들려주었죠. 아, 당신이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저 남자가 내 옆에 와서 붙었겠어? 저렇게 능력 좋은 남자는 나 같은 여자가 가져야지. 내가 단물 쭉 빨아먹고 단물 빠지면 그쪽한테 다시 넘겨줄게. 예비 시이모는 생각보다 징그러운 사람이었더군요. 저와 예비 신랑은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비 시이모의 목소리가 분명한 그 말에 침묵을 지키던 그때였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 목소리가 어떻게 내 동생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아, 맞아, 언니. 저건 내가 아니야. 난 저런 말을 하고 다닌 기억도 없다고. 둘이 이렇게 나오니 엄마는 가방 속에서 증거 사진들을 한 움큼이나 꺼내들더니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아니라 북북 우기던 두 자매들은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더니 이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런 사람이었니? 증거 사진 보니까 아주 빼박이네, 빼박. 너 젊을 때 이러고 다녔어? 대체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감히 우리 집안이랑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해? 그래서 언니 집에 풍파가 생긴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10년도 더 된 묵은 이야기를 괜히 가져와서 왜 사람 기분이 찝찝하게 만들어? 뭐? 내가 아주 너 같은 게 내 동생인 게 쪽팔리고 창피해 죽겠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진짜 더럽고 난잡한 계집애 같으니? 너 우리 집안의 먹칠한 값 톡톡히 치러야 될 거야. 뭐라고? 그걸 내가 왜 치러야 하는데? 언니 집안일은 언니가 알아서 해결해. 게다가 내가 그 인간이랑 헤어진 게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유난이야, 유난은. 저 사람 들려줬던 말대로 단물 쏙 빼먹고 버린 지 벌써 오래라고. 아유, 진짜.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저기 계신 예비사돈한테 사과를 해야 일이 잘 풀릴 거 아니야. 당장 머리 받고 사과부터 해. 그리고 네가 했던 일이 그렇게 당당한 일이면 지금까지 나한테 왜 숨기고 다녔어? 그러니까 당장 사과해. 죄송합니다 하란 말이야. 참나. 어이가 없네. 누가 보면 나만 남자 꼬시고 다닌 꽃뱀으로 알겠어. 그때 내가 처남자 꼬시러 술집에 막 드나들 때 내 옆에 누군 같이 안 계셨나? 그때 그 술집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조용히 못해? 잘못한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왜 언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아, 언닌 내가 멍청해서 언니도 남자 꼬시면서 다닌 거 모를 줄 알았나 보지? 아니, 누가 밤늦게, 그것도 하루 걸러 하루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밖에서 남자 만나고 다니네. 알지, 그럼 몰랐겠니, 멍청한 년아. 야, 보자 하니까 이게 언니를 아주 물로 알아. 너 진짜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고작 몇 분 더 빨리 태어났다고 언니 요새는. 야, 너나 입 조심하면서 살아. 지는 뭘 잘했다고. 네가 나보다 남자 더 꼬시고 다녔잖아. 그것도 애 재워놓고. 아휴, 내 그럴 줄 알았어. 매번 그렇게 입이 걸릴 거라고 예의도 없이 다니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딱 봐도 언니 네가 먼저 저기 쟤한테 험한 말이나 행동하셨겠지. 어디 버릇은 남 주겠어? 이게 진짜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러고 다녔냐고. 너 자꾸 없는 말 막 지어내고 다니지 마라. 아주 혼나는 수가 있어. 이제 나도 다 큰 어른이야, 언니.
그리고 당시에 우리 둘 다 제법 유명한 꽃뱀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지금 숨겨서 무슨 소용이야? 아닌 척하면서 발뺌이나 하면 사실이 달라져? 그래 뭐 저기 계신 잘나신 네 아들이랑 형부한테 좋은 아내이고 엄마로 남고 싶어서 그러나? 너 그 입 닥쳐. 어디서 진짜도 아닌 얘기 자꾸 퍼뜨리고 난리야. 왜? 가족 입으로 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듣기 싫어? 아이 그러면 그 전에 네 성격을 먼저 고쳐. 이 정신없는 년아.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얼이 빠진 채로 그 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둘은 정말 개판처럼 싸우더군요. 여기가 시댁이고 예비 시부, 예비 신랑, 나, 엄마 모두 있는 자리라는 걸 까먹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몰랐던 둘의 과거를 서로 낱낱이 그들의 입에서 생중계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란 사람은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이혼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해대더니 제일 난잡하고 제일 추잡하면서 제일 더러운 짓을 한 건 예비 시모 본인이었죠. 그래서 더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누신 이야기 전부 사실이란 그 말이죠. 저희 엄마가 뭐 꼬리를 흔드네 어쩌네 했던 게 지금 알고 보니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저한테 말한 거네요. 진짜 꽃뱀 짓을 하고 다닌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우리 엄마 보고 이혼했다고 더러운 집구석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본인이 제일 더러운 짓 하고 다녔네. 당신 자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혼한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쪽팔려서 밖에도 못 다녔어. 그러자 예비 시부도 제 말을 끝으로 폭발했는지 말을 꺼내셨어요. 당신 분명 나랑 결혼할 때 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다. 내가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남자고 평생 나만 사랑하면서 살 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 뭐야? 애를 재워놓고 술집에 갔다는 얘기가 뭐냐고. 당신 솔직하게 말해. 나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저기 봐. 형부도 화 많이 나셨잖아. 형부, 그건 알고 계세요? 우리 잘나신 언니는 말이에요. 형부랑 결혼하고 초반에는 여기저기 남자 만나러 많이 다니셨어요. 형부가 열심히 돈 벌러 나간 사이에 말이죠. 야, 제발 그 입 좀 조용히 못해? 너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여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보다 얘 말을 더 믿을 수가 있어?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치주와 정조를 지키는 여잔데. 그렇죠? 조용히 해.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 말은 하나도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럼 지금까지 나는 물론이고 네 자식까지 전부 속이고 살았단 말이야? 당장 짐 싸들고 나가. 당장.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도 준비해. 여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일단 확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서 나랑 차분하게 대화를 풀어나갑시다. 아니, 나 더 이상은 당신이랑 할 말도 없고 당신 집구석이랑은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당신이 입고 먹고 쓴 돈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내기 전에 나가.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언니? 그때 내가 몸 좀 조심하고 놀리라 그랬지? 어떡하냐, 이제? 이날 이후로 정말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예비 시부가 자식은 잘 키워줬으니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 예비 시모에게 말한 점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예비 시모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이 당한 만큼 되돌려주겠다면서
그날 당했던 일을 고스란히 자기 쌍둥이 여동생 집에 가서도 했다네요. 두 쌍둥이가 서로 물어뜯으면서 두 집안에다 과거를 폭로하고 다녔으니 이게 자폭이 아니면 뭐겠어요. 둘 다 이혼당한 건 당연지사였다 생각합니다. 전 이때도 지금 남편과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잘 넘어가나 싶었던 와중에 한 번은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란 것이 들어왔을 때 내 쟁작이 알아보고 치우려 했는데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건 다 네 탓이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가 왜 그쪽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 산 인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뚝딱 고쳐서 줄 수 있고요. 그러길래 평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다녔어야죠. 뭐라고? 너 그게 예비 시모였던 사람에게 할 말이니? 자기보다 어른한테 할 말이냐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란 사람이 나한테 그간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집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 이제야 벌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내 잘못이라고 찾아와서 난리야? 아주 웃기지도 않아. 전 예비 시모인 사람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전처럼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어림없었죠. 저도 2번 같은 일 당하는 그런 쉬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전처럼 나 밀쳐서 쓰러뜨리려고요? 이걸 어쩌나? 같은 수에 2번 당하는 바보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 감당은 할 수 있으세요? 듣자하니 빈털터리로 쫓겨나셨다면서 합의금은 마련할 수 있겠어요? 너 같은 년을 내 친적에 쫓아냈어야 했어.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징작에 모자란 너 같은 것은 내 아들 옆에서 쫓아냈어야 했다고. 이제 그렇게 못해서 어떡하죠? 제가 그 사람 옆에 있고 당신은 이제 그 집안이랑 완전 척을 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런 짓을 했다면 제 남편 될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아버님을 닮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쵸? 이전 예비시모는 이를 갈며 다시 되들었지만 전 그것도 쉽게 피했어요. 그러자 분하다는 듯이 한참을 노려보다 그 길로 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전 예비시모의 모습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예비시부와 예비신랑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임에도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거든요. 아가, 일이 이렇게 돼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부끄럽구나. 그간 네가 당했던 일들 아들 녀석한테 다 들었다. 그동안 많이 속상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어찌 참고 지내왔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속상했어도 제가 그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든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간 있던 일은 그 마음 하나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참 미련하긴. 그걸 왜 버티겠다 참고 있었어. 난 혹시라도 네가 이번 일로 우리 아들 녀석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동안 내 아내였던 사람한테 당한 일을 생각해서라도 내 조그만 선물도 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예비 아버님은 제게 통장 하나를 쓱 주셨는데 거기엔 억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원래도 내 며느리 될 아이에게 줄 선물이었다. 오히려 더 많이 마련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지경이야. 요즘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번에 결혼할 때 보태 쓰라 내 좀 넣어뒀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돈 절대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정성 제가 이이랑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함께 갚겠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 갚아. 그냥 둘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이나 보여주거라.
부끄러워하는 예비 아버님은 그 모습마저 제 남편 될 사람과 닮아 있었는데 전 예비 시모가 없더라도 단란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어요. 예비 시부의 말이 끝나자 이젠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고 말했죠. 맞아. 당신 그간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난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엔 당신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혹시라도 당신이 아버지 말처럼 그런 마음이라면 힘들겠지만 놔주려는 생각도 했다고. 아니야. 난 다른 걸 떠나서 당신 너무 좋아하고 당신 같은 사람 다시 만나라면 못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나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어차피 일은 잘 해결됐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아버님 말씀대로 잘 살자. 난 당신이 내 부인 될 사람이라는 게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 고마워,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우리가 결속을 다져가고 결혼이 임박했을 무렵 이전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시댁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남편이 말하는데 자기랑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잘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싹싹 빌고 그랬다 하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을 잡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날 그런 식의 사고를 쳐놓고 과거에도 그런 더러운 짓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 시아버지는 완강히 돌아가라 거절했다 하네요. 참 징한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도 인사를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정을 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난 사위인데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저희 어머니 집안이 그런 집일 거란 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땐 너무 놀랐어요. 아이, 자네가 어른들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자네 어머님이 그러신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게. 내 딸을 괴롭힌 건 정말 괘씸하지만 그 벌을 받았지 않은가. 게다가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거 아닐세?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서 이 사람이 그런 일도 당하고 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제 어머니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을 줄은. 아휴,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에게 더 잘해주면 되는 일 아니겠어? 아이, 그러니 너무 그리 저자세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나? 난 오롯이 내 자식과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라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과 장모님 같이 마음 넓은 분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네요. 제가 장모님 딸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엄마도 분명 아빠와의 이혼을 마음에 두고 그때의 일 역시도 마음에 담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어른들의 잘못이 왜 아이들이 빌어야 하냐며 남편을 타일렀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사건 사고를 겪으면 강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는 무사히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상태랍니다. 얼마 전에는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회사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결혼 전부터 고부 갈등으로 많이 갈라서는 경우가 많더군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한 명이 파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그 꼴이 될 뻔했지만요.
전 참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저를 믿어준 남편과 시아버지 덕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 말이에요. 전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 본인이 당한 상황들 혹은 반대쪽이 당한 상황들을 서로 잘 나누고 해결해 보는 방향을 모색해 보라 말이죠. 제 이야기에 분명 분통이 터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즐거운 신혼생활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